몸을 움직이면 인간의 뇌는 여러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뇌는 움직이는 행동에 보상을 줍니다. 인류가 사냥과 식물을 캐며 살아가던 시절에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생존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에 뇌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연결하며 인간이 계속 움직이도록 진화했습니다. 작업 공간에 틀어박힌 창작자에게 몸의 움직임은 잊혀진 감각이 됩니다. 생각에 갇혀 몸을 방치하면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낼 원초적인 힘을 잃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뇌는 멈춘 사고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원시 부족은 해가 질 때까지 몸을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몸에서는 현대인에게 흔한 심장 질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 문제도 적게 나타납니다. 영감을 따라 정신을 많이 사용하는 창작자는 뇌의 피로와 우울감을 자주 겪습니다. 꼬인 생각을 풀고 정신의 압박을 낮추는 방법은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만으로도 뇌와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창작자는 몸을 움직이며 지친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작업할 힘을 얻습니다. 인간은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던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는 선택만으로 삶의 만족감은 올라갑니다. 창작자는 머릿속으로 개념을 만들고 구조를 짜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런 일은 몸과 멀어진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창작물은 결국 몸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창작을 이어가는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과거 인류의 사냥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해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움직여 얻은 먹을거리는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행동은 자신이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혼자 작업해 결과물을 만들고 세상에 내놓는 창작의 과정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타인과 연결되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행동 방식은 창작자의 안에도 남아있는 인류의 본능입니다. 몸을 한계까지 움직일 때 느끼는 쾌감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의 뇌 반응과 비슷합니다. 몸의 고통을 견딜 때 나오는 물질은 누군가를 돕거나 나눌 때의 감정과 이어져 있습니다. 창작자가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행동은 건강 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찾으려는 본능을 깨우는 행동입니다. 혼자 작업하더라도 이 감정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창작자는 더욱더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이 본능을 깨워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뇌와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작업에 몰두하며 연결의 필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마음은 무리와 함께 살아가던 인간의 본능과 같습니다. 세상과 감정을 나누고 연결되기 위해 창작자는 몸과 정신을 하나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강한 유대감이 만들어집니다. 제각기 움직일 때보다 같은 리듬을 공유할 때 유대감은 더 커집니다. 몸을 함께 움직일 때 인간의 뇌는 특정 물질을 분비합니다. 함께 리듬을 맞추는 행동은 천연 진통제처럼 작용해 창작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혼자만의 운동으로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의 리듬을 맞추는 경험 역시 창작자에게 필요한 회복의 과정이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함께 반복하면 개인의 자아는 집단의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창작자들은 관계를 넓히기 위해 술자리나 모임을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술과 소비적인 대화가 진짜 유대감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몸을 망가뜨리고 다음날 작업 효율도 떨어뜨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경험입니다. 창작자에게 필요한 것은 술자리처럼 몸을 소모하는 모임보다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같은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동물이 서로 털을 골라주며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사회적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과 함께 달리거나 운동하는 행동도 현대의 그루밍과 비슷합니다. 즐거움만 소비하는 모임보다 몸을 움직이며 땀 흘리는 모임이 시간을 아끼고 몸도 지켜줍니다. 창작의 고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음속에서는 건강한 연결을 원합니다. 몸을 함께 움직이는 경험은 창작자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정신의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함께 땀을 흘리는 경험은 작업의 압박도 줄여줍니다.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움직인 이후에는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단이 하나처럼 움직이면 외부의 위협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때보다 무리 속에서 함께 움직일 때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세상의 평가 앞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창작자의 삶은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불안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몸을 움직이며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느끼면 이런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창작의 과정도 집중을 위해 고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걷거나 가볍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행동만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고독은 약해집니다. 생각이 달라도 몸의 리듬을 맞추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창작자의 지친 자존감을 다시 채워줍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악의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능력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도 리듬에 반응하며 몸을 흔듭니다. 이것은 소리와 움직임이 인간 안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정한 박자는 멈춘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작업에 빠져 몸이 굳어갈 때 리듬은 몸을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소리는 귀를 지나 뇌를 자극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우리를 춤추게 하고 뛰게 만듭니다. 리듬은 몸을 움직여 멈춘 뇌에 영감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의지를 끌어올리는 음악의 힘은 인간의 한계를 넓혀줍니다. 리듬과 멜로디는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끌어올려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음악을 들으며 움직이면 몸은 피로를 덜 느끼고 한계를 넘는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작업의 압박으로 창작이 막혔을 때 음악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은 굳은 사고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의 결합은 잠든 에너지를 다시 태웁니다. 기쁠 때 인간이 보이는 몸짓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가슴을 펴고 팔을 들며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몸의 자세는 감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세 자체가 감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몸을 웅크린 차에 작업물만 바라보는 행동은 창작자의 기분도 가라앉힙니다. 밖으로 나가 가슴을 펴고 팔을 뻗으면 기분은 몸의 형태를 따라 변합니다.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런 성질은 음악을 들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강한 리듬과 감정이 담긴 음악을 들으면 인간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분위기와 에너지를 몸으로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감정적인 음악을 들으면 기분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음악은 지친 창작자의 몸과 감정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이자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인 경험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노래와 함께 보낸 시간의 감각이 몸에 남습니다. 애창곡이나 오래된 주제곡을 다시 들으면 인간의 뇌는 그 음악을 듣던 시절의 분위기와
감정을 함께 떠올립니다. 활력이 넘치던 나이, 오래 걷고 움직여도 지치지 않던 체력, 무언가에 몰두하던 감각이 음악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뇌가 지치고 작업이 멈췄을 때 몸에 남은 즐거움의 기억은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몸의 즐거움을 계속 쌓는 일은 긴 작업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쉬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뇌는 과거와 미래를 떠올리며 계속 움직입니다. 창작자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창조물과 아이디어를 끝없이 검열합니다. 외부 자극이 없으면 뇌는 생존 본능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결과물을 비판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며 불안 속으로 빠져듭니다. 몸을 멈춘 채 생각만 계속하는 행동은 우울감을 키울 뿐입니다.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끊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해 뇌의 자동 반응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도 생각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듭니다. 숲이나 공원을 걷는 행동은 훈련 없이도 명상과 비슷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연 속을 걷는 동안 뇌는 주변 환경으로 관심을 돌리며 작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자연 속으로 환경을 바꾸어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불안과 우울함을 끊어냅니다. 창작자는 하루 대부분을 작업 공간의 실내에서 보냅니다. 이것은 자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공적인 환경은 뇌의 피로를 더 키웁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왔고 신경계도 자연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자연과 떨어져 실내에서만 작업하는 시간은 신경을 계속 긴장시킵니다. 넓은 자연 환경이 차단되면 창작자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스로를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행동은 뇌의 회복력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가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역사는 환경에 적응하고 버티려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고통과 불안을 느낄 때 창작자는 그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멈춰버린 몸이 만들어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숨을 몰아쉬는 과정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몸의 한계와 부딪히는 순간 인간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몸의 움직임은 고립된 창작자가 자신을 지켜내는 생존 방식입니다.